정리한 게 뭐였지? 밴드맨의 꼰대집과 아니, 공연 친구 그룹피. 아니 되게 사람이 확실히 이제 도착을 한 입장에서는 그렇네. 뭐 쪽 이야기가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그전까지 머릿속에 있던 모든 게 사라지고 그 고추가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지. 하여튼 녹음에 집중 안 하면은 나 장비 안 살 거예요. 헉! 그럼 안 돼. 네. 장비는 150만 원이에요. 사주세요. 저렇게 낚았다가 나중에 150만 원짜리 단백질 인형을 산다거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단백질 인형에 관심이 없다고? 아니 저는 너무 싫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낭만주의자라서 제가 고추에 관해서만큼은 이거를 그러고 싶진 않네요. 낭만주의요? 예, 지랄. 사랑을 기반으로 많은 시간과 대화를 통해서 충분한 합의 끝에 정성을 다한 분가분가를 원하는 거죠, 저는. 할 수 있어. 아이, 교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정성과 서로 간의 씹썩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랑과 교감, 소통, 진심 어린 매무 이런 게 아니면 저는 잘 안 써요. 근데 저는 그쪽으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여자를 꼬시겠어요. 원나잇을 하든가. 어쨌든 하는 거 아니야. 전혀 반응이 오질 않아요. 전혀 서질 않아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변태네 이거. 점점 제 변태네. 기분이 안 좋아져요. 감수성이 없으면은 못 느끼는 그냥 감정 변태네. 뭐 감성 변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애초에 그걸 사랑하는 보통 마음이 없으면은. 정서적인 변태, 정서장애라고 합니다. 아니, 장애가 아니죠. 장애라고? 그냥 자기 취향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단계를 거쳐서 분가분가를 하지 않습니까? 눈 마주쳤다고 분가분가 하지 않잖아요. 근데 네. 저는 보통 대화 이런 거를 통해서 유대관계가 쌓여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애정이 생기고 이런 상태일 때 섭니다. 제 양손과는 정말 평생에 걸친 제 손과의 신뢰와 어떤 애정을 바탕으로 한 유대관계 뭐 이런 거죠. 예, 제가 제 손을 믿고 제 손이 저를 사랑하고 그러는 한 저의 자유는 멈추지 않아요. 미친놈. 재밌네요.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예, 저의 대한 철학이었고요. 키워야 된다. 잠깐만. 뭐 좀 하려 그러면 자꾸 끊어. 직보 협박용 2. 아, 이거는 방송에 쓸 거야. 무슨 협박용이야. 나의 철학이라고. 가치관이며. 됐다. 저장시켰다. 이제 할 걸 하시오. 네. 아, 한번 끊었다 가니까 굉장히 맥 빠지네. 역시나 너도 결국 똑같은 인간이었어. 뭘 똑같은 인간이야. 진행을 못하게 당신이 계속 방해를 하는데 나와 소통을 안 하잖아요. 합시다. 이게 방송이 어떻게 편집돼서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저번 시간에 홍대 음악 언더그라운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편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방송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신이 이 물란한 변태 도착자 물뱀장어 이분이 뭐라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얕게 얘기했어요. 그냥 얕고 넓게 두루 얘기했어요. 그래서 별로 소갈맹이는 별로 없더라고. 다시 들어보니까 좀 이거를 포커스를 딱딱 잡고 깊게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관객과 밴드맨들 요 두 가지 밴드맨의 신격화. 빠돌 빠순이짓. 빠짓. 빠짓 기타 등등 두 가지 유형의 인간들이 보여주는 군상들 밉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은 그렇게 녹음을 하려 그래요. 배 아파요. 가스 차가지고. 배가 고파요 저는. 아, 좋겠다. 갑자기 롯데리아의 새우버거가 먹고 싶네. 아, 저 지금 난리 났어요. 위아래로. 제가 롯데리아에서 인정하는 햄버거 하나 있습니다. 뭐요? 새우버거. 마지막으로 사귀었던 여자와 언젠가요? 작년이었구나. 의외로 최근이네요. 한 기원전 이때쯤인 줄 알았는데. 내가 무슨 화석이냐 임마? 예? 아니 뭐 전생이라든가 예수님이 베드로 만났을 때 그때쯤에. 뭐 한 2달밖에 못 만났는데. 예. 아 진짜 그 처음에 이제 제가 길게 오래 사귄 이후로 네네. 여자를 그 다음부터 오래 못 만나더라고요.
6개월 이상을 간 적이 없어요. 예. 본인의 의지입니까? 몰라요. 이제 좀 아무 감흥이 없어요. 아,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은 그런 시기가 옵니다. 20대 초반, 중반 이때는 여자가 있으면 감사하죠. 그러니까 사귀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는 와중에 계속 추구합니다. 이성 교제를. 근데 이게 이성 교제야, 교합이야. 둘 다 보스 오브 댐. 한 20대 후반이나 늦으면 한 30대 초반 이쯤 오면은 연애라는 행위와 관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는 시기가 한 번씩 와요. 그래, 대충 해봤거든. 할 거 다 해봤고 겪을 거 다 겪어봤고 이것도 결국에 그냥 어떤 관계의 하나, 사람과 사람이 관계의 하나의 모습이고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네. 결혼의 입장도 아니고 네, 하니 네, 별로 뭐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냉정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랑을 할 수 없죠. 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한참 이제 그거 할 때 그걸 한참 한다고? 그거 할 때란다. 마지막 여친과 예, 마지막 여친과 그거를 할 때요? 뜨거운 밤에 음. 있을 때 항상 끝나고 새우버거를 시켜 먹었어요. 아, 그 새우버거의 맛이 아니라 그거의 맛이 네. 반상처럼 메아리처럼 남아서 이번에 감도는 새우버거가 매개체고 다른 게 생각나는 거야? 예 그렇죠. 보통 기억이 그 어떤 사실 그 자체 팩트보다는 이 새끼. 그거에 관련된 감각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후각이라든가 촉각 또는 맛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예, 그거를 한 뒤에 항상 새우버거를 먹었으니 새우버거를 먹을 때마다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죠. 뭐래? 이게 도착의 그러니까 당신이 직면한 도착의 한 가지의 형태예요 이게. 뭔 도착이야 내가. 아니 도착을 옛날부터 했잖아요. 남자들은 다 뭔가 하나씩의 비이성적인, 네. 비정상적인 판타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난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지금 당신이 계속 주입하고 있는 그게 판타지입니다. 뭐 어떤 거요? 아 납득할 수 있네요. 네. 저는 백인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러시아 축방 세끈 허리둘레 23인치 키 170 이 정도. 러시아 사람은 35이 넘으면 급 불어버린대요. 아예 김치를 많이 먹이면 돼요. 스파이시 싫어해요. 아 좋아하는데 아유 러시아에서 이 도시락 그 컵라면 아주 선풍적인 인기인데 매콤하니. 뭔 얘기하다 이렇게 했어. 네. 네. 배가 고파서 이런 얘기는 하고 있네요. 네, 새우버거가 좋다. 새우버거를 먹으면 그게 생각난다. 아이씨, 나 그 전에 뭐 했어? 기억이 안 나요. 네, 어쨌든 그런 네. 군상들에 대해 얘기를 네. 하려 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렇게 둘이서 노가리 까면서 뒷담화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도 리스너 그리고 팬 또는 동료의 입장에서 이게 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씩 짚어보는 거죠. 네. 우리가 고쳐왔던 것들, 그동안 방치했던 것들, 먼지 쌓인 쾌쾌한 악습과 폐단들. 아주 이 반동갈이 또 쪼개져 갖고 이 남한에 서울에 어디 틀어박혀서 네. 이렇게 씨부리고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씨부리는 이유는 화덕에 있는 다 죽어가는 불씨를 네. 살리려고 네. 지랄 발광하는 바람을 부는 하나의 아늑내와 같다. 조금이나마 네. 사회가 바뀌고 네. 혹시 이 집단과 이 지역에 네. 목적을 갖고 뭘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네. 현상을 알려주기 위해 혹시나 누군가가 들었을 때 네. 그 예전에 영화 그 콘택트처럼 음. 누군가가 혹시나 들었을 때를 위하여 이 기록을 남긴다. 지구인들아 우리의 소리 들어라. 띠디띠디디디. 잘 들었어요. 별 얘기 아닌데 굉장히 버벅거리네요. 편집을 잘 하겠죠 본인이. 취지는 좋아요. 듣고 자기가 좀 이런 일이 자기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좀 반성을 해주시면은 감사할 일이고, 아닌 분들은 이제 이런 현상이 만연해 있으니 뭐 피할 건 피하고 안 좋은 건 좀 안 배웠으면 좋겠고 이런 거죠. 인디 씬을 지탱하고 있는 밴드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밴드맨이 근데 무슨 단어예요? 그냥 밴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밴드맨이죠. MEN이야, MAN이야. 뭐가 다른가요 그 두 가지는? 남자만 지칭하는 거잖아요. 맨카인드 이러면은 뭐
인류잖아요. 네. 여자 빼고요, 그럼? 아, 그니까, 밴드맨이란 거, 이거 완전 여성 차별주의적인 언사 아니에요? 그렇게 듣는 당신이 더 차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니, 왜냐면은 거기서 밴드 뭐 걸, 우먼 이렇게 말을 또 새로 만들면 그것도 뭐 괜히 불편하고 복잡하기만 하고 이렇게 뭉뚱그려 한 번에 맨카인드, 예, 인류, 밴드라는 인류. 네, 그래요. 어쨌든 뭐 요건 자르자.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예, 남녀 통틀어서 통칭하는 겁니다. 네. 그냥 음악 행위를 하는 사람.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 클럽에서 네. 노래를 부르는 사람, 밤무대를 뛰는 사람, 예, 뭐지, 힙합을 하는 사람, 네, 여러 사람 있지만, 예, 저희는 홍대의 라이브 클럽에서 이, 공연하는 사람들에게 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홍대라는 특성에 예, 최적화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밴드를 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연주를 하고 공연을 하고 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성격과는 좀 동떨어진 행동과 말들을 하게 되죠. 주와 인마가 됩니다. 중간에 내공이 쌓이면은 경험치가 쌓이면은 잘 갈무리를 해서 이제 레벨업을 하고 점차 인간이 성장을 하면 되는데 이게 몸속에서 통제가 안 되나 봐요. 너무 갑자기 들어오면 뭐 그렇잖아요. 뭐 졸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벼락부자가 되든가 로또에 맞았어요. 그럼 뭐. 사람 변합니다. 어떻게? 아니 굉장히 거만해지고 뭐 평소 씀씀이와 다르게 되겠죠 일단. 거만하게 안 될 테니까 한번 되고 싶다. 네, 나도 검사할 수 있는데 돈이라는 실질적인 거는 예, 보통 대가를 치르고 얻죠. 대가를 치르고 얻고 예, 요행을 바라기 어려워요. 하지만 인기는 또 다릅니다. 요행으로 인기를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벼락 인기죠. 무슨 사례가 있어? 어디 그런 게 있어? 아니 뭐 그냥 누가 밀어주든가 누구랑 친해져가지고 아니 뭐 우연찮게 TV 한번 나오든가 밴드맨들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인기를 얻는다고 언급한 이 부분도 되게 네 남들이 보기엔 조그만한 인기지만 그렇죠. 인기가 생기긴 생겨요. 네 그게 일단, 네.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밴드를 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예, 많은 사람들이 동경을 하죠. 뭔 특히, 동경?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체능 쪽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노가다를 뛰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야 생계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아우 뭐 이렇게 모든 경제활동을 내팽개치고 음악에 몸을 바쳐서 예술혼을 불사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 있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이나 봐요. 밴드를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못하는 하지만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었던 꿈을 실제로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들을 보며 이제 동경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동교의 마음이 그렇게 신격화를 시켜요, 갑자기? 네, 대단한 것처럼? 뭐 대단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많은 여자가 꼬이죠. 못생기면요. 예, 아니 못생기고 뭐 나발이고 여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맞다. 그럴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메탈이 아니지! 그렇죠. 못생기고 자시고 여자 꼬이게 하는 게 아니라 못생기고 잘생기고 평타를 치느냐! 거기에서 여자가 생기고 말고가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런 요소도 있어요. 밴드맨이 보통 보컬이 프론트맨을 하죠. 메인에 나서는데 보컬이 잘생긴 밴드는 예, 많이 꼬여요 팬들이. 인기가 많아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인기가 생겨요. 음악을 한다는 일단 이 전제 조건에서부터 인기에 예, 모든 필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그런 주아인마를 당하는 장소가 예, 무대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인가요? 무대에서 그런 기를 받죠. 내공이 그러니까 미친 듯이 들어와요. 몸에 막 쌓입니다. 만화가 주체할 수 없는 막 힘이 막 쌓여요. 에너지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보통 뒤풀이 자리를 가죠. 거기에서 이제 몸속에서 미쳐 날뛰어요 이게. 아 나에게 열광했던 그 많은 사람들, 무수한 몸짓과 그 표정들, 교성들, 신음과 비명소리들. 머릿속에서 계속 메아리를 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 손짓 하나에 목소리 하나에 기타처럼 한번 튕기는 이 피킹 하나에 사람들이 그냥 미쳐 날뛴다. 실제보다 좀 과장되게 기억이 되는 거지. 자기 기억 속에서 자신은 이제 히틀러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잔뜩 부풀려진 그런 기억들을 토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무대에서 발동이 걸린 다음에 이제 네. 끝나고 자기네 파끼리 모이는 네네. 그 친목 조직에서 이제 완전히
탈을 쓰는군요. 네. 그리고 뭐 만약에 뭐 공연을 괜찮게 본 팬이 가서 인사라도 한번 할라 치면은 이게 증폭이 되는 거죠. 네. 공연 너무 잘 봤어요. 너무 멋있었다고. 이러면 증폭. 이제 코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게 높아지는 게 코가 커지는 게 아니라 코의 각도가 하늘을 점점 향하게 돼요. 에템? 내가 락스타.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뿌듯하고 이러고 끝나면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 인기라는 게 로또랑 속성이 기본적으로 같은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좀 못 볼 꼴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스틴 비버 봐봐요. 망나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정도 스케일은 아니지만은 인기가 생겨요.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면은 뭔가 행동이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특별대화하기 시작해요. 스스로가? 네, 내가 락스타. 나 인기인. 사람들이 날 좋아해. 그들이 관객이 날 원해. 이 마인드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해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일상생활은 시궁창인데? 시궁창인데 그런 마인드를 품고 있어요. 자존심이 생기는 거네. 예, 똥밭에 뒹구는 소크라테스가 이제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공연 기획 쪽에 또 돈 10만 원 해가지고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몇 명 모여서. 와, 당신도 그런 거 했어요? 딱 한 번 했는데 그때 순수익이 한 150만 원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순수익이? 네, 대관료 빼고. 한창 태동기 때 있었나 보네. 그때가 고고스타가 한창 잘 나갈 때였어요. 맞아. 메탈로는 그렇게 못 벌어요. 지금 이제 언론에 좀 노출이 되고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된 사람들이 두글두글 할 때 탁 들어갔나 보네. 아니에요. 그때는 저거였어요. 순전히 고고스타의 힘이었어요. 그냥 고고스타 하나만 있어도 완전히 네. 그거잖아. 근데 뭐 그때 좀 빡친 일도 많았는데 어쨌든 15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서 이거를 우리끼리 나눠 먹기도 하고 밴드들 그때 공연이 차질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 뭐 기계적인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또 진행상 또 뭐 공연 시간이 뭐 늦춰지고 줄어지고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고생한 밴드들 뒷풀이 자리에서 다 모아서 술자리에 150을 다 썼대요. 뭐 항상 그렇죠. 몽대에서 뭐해서 어떻게 돈 하면 받는 거 근데 맞나요? 하루 만에 150을 쓸 수가 있어? 아니 공연이 대여섯 틈인데 그러면 몇 사람입니까 그게. 양주로 달렸대 그날. 아, 한 잔에 8,000원 9,000원 하는 값비싼. 으아. 밴드 하는 분들도 거의 다 술 좋아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20-30명 해가지고 150만원어치 했대요. 해먹었대요. 저는 이제 뭐 그런 경험이 생긴 거죠.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앞에서 이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앞에서 티켓팅을 막 합니다. 예, 사람들한테 이제 예매한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이름이랑 이렇게 대조를 해서 도장 찍어주고 이런 찌질한 짓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요. 나 어느 밴드 게스트요.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인상을 굉장히 씁니다. 누구요? 이래요. 찾는데 이게 명단이 가나다 순이 아니라서 제가 한참 찾고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막 승질내면서 자기 누군지 모르냐고. 당신 나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헉. 그러면서 막 신경질적으로 명단에 자기 이름 막 이렇게 툭툭 치면서 나 무슨 모 밴드 하는 누구야? 보컬이야. 나 몰라? 이러면서 화내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관객이 아니라 이제 그 밴드 무대에 서는 밴드를 아는 다른 밴드 사람. 예, 그 사람이 게스트를 받아서 공짜로 공연을 보러 와서 게스트 명단을 확인을 하고 들여보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찾는데 오래 걸린다고, 자기를 못 알아본다고, 자기 락스타인데 화를 내고 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미디어나 어떤 매체에서 다뤄진 그분을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그래갖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 여태까지도 그래요. 그분이 인터뷰 한번 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전형적인 인디 밴드죠. 그때 입장료 얼마 받았어요? 2만 원이요. 조금 그래도 가격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그 사람들을 왜 나름 자기 밴드 한다는 사람이 네네. 보통 그렇게 내가 락스타야! 라고 네, 이렇게 우기는 그 가오가 네네. 가오가 있지.
이런 꼰대 짓을 하면 이런 구걸 거지 같은 짓을 하면 안 되지 하고 돈을 홍케이 내는 네. 이게 자신의 가오를 살리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밴드맨들이 그런 아집이 있어요. 아, 나 유명하니까 나 이거 공짜로 볼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 라디오 할 때 한번 언급을 했죠. 모 밴드의 어떤 보컬이 어느 공연을 보러 가서 이분은 게스트도 아니었어요. 게스트 명단에도 없었어요. 그냥 들어가서 다짜고짜 막으니까 들어가려는데 도장이 없으니까 이럽니다. 나 몰라? 너 나 몰라? 너 D밴드 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막무가내로 뭐 들어갔다고 뭐 그래요. 보통 선배와 후배, 네, 뭐 아는 사람, 친구랑 만날 때도 네, 이게 약간 상황의 판세가 네. 아이고 이 지갑을 안 가져왔네 약간 이 모양새잖아요. 아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배짱인 거죠. 야, 네가 사라고. 야, 너 나 몰라? 나 안 사줄 거야? 이런 거죠. 야 친히 오셨는데 대접을 해달라 이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자기가 선배니까 이만큼 해야 된다. 내가 이만큼의 위치니까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손익적인 계산에 있어서 나는 이득을 봐야겠다. 나는 특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마음속에 있는 거죠. 와. 네. 그게 공연을 할 때, 자기가 공연할 때는 좀 몰라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 뭐 명단에 있긴 있었나요? 그분은 있었어요. 예, 그때 그분이 있었는데 화를 굉장히 심하게 냈어요. 자기 못 알아본다고. 그래서 저는 얼척이 없었죠.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명단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런 발언이 먼저 선으로 튀어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거는 그러니까 명단에서 자기 이름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못 알아본다. 공연 기획을 한다는 작자가 어떻게 자기를 못 알아볼 수가 있겠느냐. 그 공연은 거의 펑크 이쪽이랑 뭐 로큰롤 이런 사람들 모인 데라서 나는 아는 밴드가 하나도 없었어요. 못 알아볼 수도 있지.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졸렬하고 네, 시졸하고 저렴하고 형편없는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게 그런 거 공짜 마인드 네. 그런 거밖에 없나요? 뭔가 인간 관계적으로 다른 건 없어요? 관계적으로 심하죠. 아무래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여자 좋아해요. 술 좋아하고. 여성을 만남에 있어서도 이성을 만나는데도 어드밴티지를 얻고 싶어요. 뭔 어드밴티지? 나 유명하다. 날 좋아해달라. 또 그거야? 나 좋아하는 사람 많다. 나랑 놀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 약간 이게 일진 같은 거네요. 예, 뭐 그렇죠. 네가 내 근데, 여자친구가 되면은 네, 내 시다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강원도 일장이 네. 러시아 가서 싸움 붙으면 져요. 러시아 빵 셔틀한테 져요. 그런데 이 강원도 일장이 러시아에 가서 나 한국에서 이랬다. 한 지역을 평정했다. 이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아느냐. 비록 사람은 별로 없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얼척이 없겠죠.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통은 강원도를 안 벗어나요. 거기에서 가장 대우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홍대 밴드맨들 이 사람들이 여자를 수급할 때 이성을 수급할 때 가장 편하게 껄떡거리는 게 공연장이죠. 자기가 그날하는 공연장 방금 무대를 끝나고 나왔어요. 당일치기 여행이야 뭐야. 네, 쑥 둘러봅니다. 아니면 뭐 뒷자리에서 보든가 그 현장에서 함께 놀고 즐거웠던 사람들 그 자리에서 둘러보고 스캔을 하고 접근을 하죠. 스캔. 네. 안녕하세요. 아까 공연했던 사람이다. 좀 친해지면 재밌겠다. 이제 들이댑니다 이 사람이. 나 락스타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이제 한 30대 초반인 분이 있었어요. 이분도 보컬이었는데 보컬이 많이 나댄다. 하여튼 보컬이었는데 이분이 제 친구한테 들이댑니다. 여자예요? 예. 저랑 알고 지낸 지 꽤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상당히 들이대요. 이 친구는 이제 싫은 내색을 하죠. 이뻐요? 아유 그거는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요. 뭐 이쁘냐고. 취향인 분들도 있고 못생기지는 너는 이뻐요? 않았어요. 너는 이뻐요? 못생기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쁘니까 보다 들이댔겠지. 너는 이쁘네요. 아니 내가 볼 땐 좀 그래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뭐 그래요. 사람이라기보다는 요정?
예, 뭐 그런 쪽이에요. 요정? 제 취향이 아니에요. 요정이라고? 그러니까 요정? 뭐- 여신? 그리스? 아예 몰아붙이지 말고 이렇게 허... 못생기지 않았는데 내 취향은 아닌데 좋아하는 애들은 많아요. 그 취향인 애들이 많아. 그쪽엔 약간 뭐 소아성애자 이런 사람들이 좋아요. 어쨌든 그 포칼 아저씨가 들이대는데 이 친구는 거부를 합니다. 왜냐? 당신 30대 아니냐? 나 고딩이다.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랬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이 차이 뭐 이런 게 중요하냐? 시작해보지 않겠냐? 나와 함께 여러 가지를. 그 날에? 예, 그날 처음 봤는데 상당히 들이댑니다. 거부를 합니다. 네, 들이댑니다. 본인이 싫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헤어지지. 네.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공연 보러 다니면 또 마주칩니다. 마주쳐요. 마주치면은 지속적으로 껄떡댑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본인이. 그래서 볼 때마다 본인이 싫어하는 티를 굉장히 내요. 여자애가. 그래도 눈에 보일 때마다 다가와서 인사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인사만 하고 끝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조금만 틈이 보이면 껄떡거리죠. 요즘에는 안 그럴 거예요.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뒤로 좀 세요. 예, 난폭한 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건들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관객 중에 이쁜 여자 있으면은 아름아름해서 뭐 쟤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지 자꾸 접근을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되게 민폐적으로 껄떡댈 때 문제지 그게 뭐가 나쁜가요? 그게 서로 좋으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싫다는데 계속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싫으냐? 나 락스타인데 내 주변에 항상 여자가 끌어 넘쳐야 되는데 넌 왜 나를 싫어하냐? 있을 수 없어 이러면서. 예. 끈질깁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세계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이분들은. 뭐지? 예, 자기 세상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리고 관객, 뭐 공연 스태프라든가 주변 인물들은 다 조연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 거야. 심지어는 뭐 범죄도 막 남자다잉 이러면서 범죄도 막 얘기가 들려오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니까 자세한 언급은 피하고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예, 더 많은 조사를 통해서 밴드맨들이 거들먹거리는 게 본인이 좀 더 위치가 높아지고 입지가 생기고 이런 걸로 좀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사실 그게 제가 네, 옛날에 녹음할 때도 네네. 되게 언급을 한 부분이지만 이 똑똑히 알아야 되는 게 네, 한반도에서 쪼개진 남한 네, 대한민국에서 인구의 5분의 1 천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 네, 안에서 한 동 네, 두 개의 동이죠. 동교동 서교동 네, 그 조그만 구석이라는 말이에요. 네, 네, 거기서 자기가 무슨 인기를 뭐 크게 얻은들 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거죠. 뭐요? 온라인 RPG 게임, MMORPG 게임에서 네, 네, 우리 길드가 존나 짱이야! 라고 해도 사회적인 지위나 현실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은데 네, 그거를 왜 인지를 못하나요? 뭐 이게 정서장애야 뭐야. 글쎄요. 그거를 인지하고 싶지 않은 거죠. 게임을 왜 합니까? 현실을 잊고 이 안에서 내가 짱짱 세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밴드를 왜 합니까? 현실에서 내가 돈 못 벌고 찌질하니까. 뭐 꼭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밴드를 하면은 그 모든 게 잊혀져요. 마약 그렇죠. 같은 그 거죠. 순간엔 되게 잊혀지죠. 네, 조명도 아주 밝아가지고 눈앞에 네. 모든 게 보이지 않아요. 눈앞이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밴드 생활을 하면은 특히 우리처럼 빡세고 이런 익스트림한 음악 쪽 밴드들은 이걸 직업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왜요? 돈이 안 되니까요. 생계 유지가 안 돼요. 1년에 얼마 벌까요? 밴드에서 10만 원 벌까요? 10만 원이면 많이 버는 거지. 1인당? 그치. 예. 밴드로는 돈 벌기가 참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각자 직업이 있고 자기 생활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나의 진짜 직업은 음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밥을 사 먹고 옷을 사 입고 술을 사서 마시고 이거는 다 이제
원래 직업에서 나오는 돈인 건데 이거에 대한 현실을 자꾸 외면을 해요. 이거는 내가 음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임시로 잠깐 서 있는 거다. 매대에 카운터에 잠깐 앉아 있다. 좀 있으면 나 기타 치러 간다. 자기 이런 사업 거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업을 할 돈이 있나요? 없지요. 없어요. 부잣집 애들이 취미로 밴드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르죠, 얘기가. 근데 그런 경우도 되게 없네요. 아니에요. 있어요. 부잣집 친구들이 밴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뭐 그런 거예요. 부잣집 사람은 빨리 식을 텐데. 예. 금방 때려쳐요. 하다가 밴드가 성장을 해야 하는 시기가 있죠. 이 구성원으로 낼 수 있는 시너지로 이제 최대한을 치고 여기에서 이제 한계를 겪고 노력을 해서 이 한계를 돌파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와요. 밴드에게. 그때 때려쳐요. 재미없으니까.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이제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밴드. 그래서 맘대로 때려칠 수 있어서. 오히려 부잣집 애들이 취미로 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별로 없어요. 뭐 거들먹거리거나 뭐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거나. 왜냐? 밴드 아니어도 뭐 밴드 꼭 안 해도 이 친구들은 원래 잘 나가요. 아, 그렇구나. 예, 봐봐요. 이건희 회장 아들이 밴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남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삼성그룹의 후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저는 인디밴드의 보컬을 맡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런 문제예요. 자기 자아 안에서 내적 가치가 음악이 더 커요. 이 밴드의 보컬, 기타 이런 게 크면은 밖으로 이렇게 나와요. 좋게 나오면 참 좋아요, 그게. 근데 나쁘게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왜냐? 실제 직업과 동떨어지면 동떨어질수록 자존감이 낮아져요. 왜냐? 벌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살기 팍팍하니까 더 좀 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대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뭔가 특혜를 받고 싶고 그런 게 있죠. 그 이성적 관계야. 조금이나마 누구나 찌질했던 병신 같은 시절이 있고 네. 대접받고 싶은 심리가 음. 베베 꼬여가지고 네. 좋아 입마를 당하고 음. 나중에 뭐 그 격투기 하는 사람이나 네. 힘이 세 보이는 사람한테 개기다가 맞아서 개과천선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네, 그렇죠.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넘어가는데. 근데 실제로 요 안에서는 요 바닥에서는 좀 형들이나 이제 좀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떼찌에서 정신 차리는 경우도 좀 있는 걸로 알아요. 원만하게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을 이뤄놓고 잘 다듬바시 해가면서 하는 일은 없나요? 왜 없겠어요. 홍대 바닥은 밴드 바닥은 반 이상이 인맥으로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있어요. 대학교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대학교 임원이에요. 그래서 이 행사에 밴드를 부르기로 이제 건의를 해서 컨펌이 나서 그 밴드 초대를 자기가 하게 돼요. 대학교에서 일개 홍대 나부랭이 밴드들을 부른다고? 그때가 한창 그 슈스케 시즌 4였나 거기에서 그 누구냐 그 밴드들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결승까지 올라간 그 밴드 있잖요. 관심이 없어요. 딕펑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여보세요. 네. 예, 그때 한창 슈스케가 빵 터지고 딕펑스가 네. 결승까지 올라갔죠. 우와. 노래를 동교동 뭐 트위스트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홍대를 굉장히 홍보합니다. 거기서 우리 이렇게 그래, 자유롭고 즐거운 영혼이다 이러고. 왜 또 그런 신격화를? 아니 그러니까 좀 의도한 건지 어쩐 건지 사람들이 홍대에 대한 판타지가 많이 생겼죠 거기에서. 그리고 하다못해 우승자인 로이킴이나 이제 3위전까지 갔던 뭐 정준영 이런 분들 다 기타 치지 않습니까? 네. 홍대강도 기타 쳤고 쪽에 대한 그런 판타지가 많이 생겼어요. 뭔 얘기다 이게 나왔냐? 나 딕펑스 짰다 다 까먹었네. 하여튼 한창 그래서 대중적으로 밴드에 대한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가 생기고 이제 그만큼 수요도 조금 생겼어요. 그때는 뭐 무한도전에서 막 10cm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홍대 밴드 문화 이런 거에 대한 판타지가 많이 생길 때라서 뭐 슈스케 보니까
존나 재밌던데 웃기고 뭐 홍대 현역으로 밴드 활동하는 분들 불러다가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냈나봐요. 컨펌이 났어요. 그래서 초빙을 합니다. 대학교 축제는 페이를 줘요. 정말 많이 줘요. 예, 그러니까 홍대 안에서 하는 공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페이를 줘요. 기본이 몇백으로 알고 있어요. 홍대에서 페이를 줘요? 그 10,000원씩 주지 않나? 1인당 10,000원씩? 10,000원? 그렇다는데? 예. 10,000원 주면 정말 많이 주는 거다. 안 주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 공연하는 게 어디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여튼 수입이 생겨요 이걸로. 이게 몇백이 갑자기 들어와요 손에. 근데 요게 인맥으로 갑니다. 와, 보통 그래요. 좋겠다. 좀 더 친한 사람 아니면 뭐 좀 더 형,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거기에 또 요것도 요즘에 SNS도 많이 있고 좋은 자리에 나를 빼놓다니 이런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가 인기긴 한데 얼마나 인기 있는 분들이냐, 둘째는 이제 비등비등한 분들이면 아무래도 좀 더 오래 하신 분들 부르겠죠. 외모 아니고? 외모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근데 어쨌든 뭐 누가 오든 간에 페이는 똑같이 받는 거니까 돈이 아니어도 그냥 일반 술자리에서도 똑같이 그게 마치 그런 거 있죠. 그 대학교에서 선후배 사이에 기합을 주죠. 얼차려를 시키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홍대도 있어요. 자유와 뭐 그런 거를 굉장히 표방하고 부르짖는 이런 재밌고 자유로운 영혼들 꼰대짓을 합니다. 정작 자기네들은 그런 선후배 놀이를 하고 있네? 네네. 그게 뭐라 그러냐? 선후배 놀이가 아니라 그거 무슨 관계라 그러잖아? 수직 관계. 예, 수직 관계죠. 상하 관계. 상하 관계고 그냥 내가 볼 때는 그거 자체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깡패들 흉내내는 것 같아요. 보통 평소에 형님이란 말을 쓰나요, 잘? 제가 당신 보고 형님이라 그럽니까? 해봐 좀. 아이 뭐 끽해봐야 형 또는 당신 또는 변태 도착자 뭐 이 정도인데 친하면 친할수록 거리낌이 없어지고 좀 더 말이 짧아지고 친근해지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대인관계라는 게 나이차가 좀 있어도 뭐 대여 살 차이 나도 친해지면 형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버님이 아들 불러서 이제 소주 한 잔씩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할 때 있죠. 네. 보통 그런 시기에 아들은 아버지의 어떤 실패의 역사를 들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설교를 듣죠. 훈계를 듣고 그거를 왜 나랑 한 10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10살도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분들이 앉아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뭘 자꾸 가르치려 그러고 압박을 하죠. 너 해봐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해봤는데 아휴 안 되더라 우리나라 안 돼. 그러면 자기네들은 왜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은 여자가 안 생기니까. 봐봐요 아프리카 TV 병신 많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인기 생기면은 여자친구가 생겨요. 진짜요? 네. 당장 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뭐 아내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인기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네. 여자친구의 비주얼이 달라져요. 좋겠다. 마찬가지예요. 밴드 오래 했다 가면 애들이 형님 대접을 해줘. 그러면은 밴드가 아니었으면은 만날 수 없는 비주얼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 뭐 형님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약간 선후배 관계잖아요. 예, 그렇죠. 뭐 지금 관료제의 네. 상사와 뭐 사원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약간 선후배 관계 정도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무게감으로 따지면 네, 지역 연고지로 짜여진 그런 막 문화도 아니고 네, 사실 선후배라는 게 네, 어느 한 조직이나 네, 회사나 네, 그 몸이 묶여 있었던 네, 그런 사회적인 틀 그룹 안에서 선후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뭐 뭘로 그렇게 받는 거예요? 메탈이라는 끈으로 우린 이어져 있다. 우린 묶여 있으며 그러므로 나를 한 메탈리카는 아니어도 뭐 레모가 정도는 취급을 해주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헉. 한지는 뭐 경력은 비슷비슷하니까
아니 언제 봤다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술자리에서 마주칠 수 있죠. 그 후배 네, 쪽에 있는 사람들도 네, 자기네들이 그 홍대 그 지역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그 선배 지금 행색을 하는 사람들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몰랐거나 아니면 팬이었거나 했겠죠. 그 상태에서 무슨 언제 봤다고 선배야? 그게 이런 게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런 분들이 꼰대질을 해요.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더 분방하고 더 자유로운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몇 분씩 계세요. 이렇게 형님 노릇을 자꾸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나서서 너는 왜 그러냐 어린애가 이러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은 뉴비들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터줏대감이고 이 동네 이 사람이 나보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발언권이 더 세요. 그게 일종의 권력화가 되는 거죠. 밴드를 오래 했고 공연을 많이 했고 관계자를 많이 알아요. 압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 인제 밴드 처음 시작하는데 말 한 번 그 사람이 잘못 발설하면 그냥 좆되는 거예요? 걔가 만약에 어떤 기획자가 컨택을 해요. 이 밴드 이제 새로 나온 밴드에게 이제 저번 공연 보니까 재밌던데 우리 이런 거 기획한다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럼 뭐 보통 다른 스케줄 없으면 하죠. 참여를 해서 으쌰으쌰 같이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올드비가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야 걔네들 존나 싸가지 없어. 텔레비에서 봤냐? 씨발 뭐 나이 없어 걔네들 말 막해 족같은 새끼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안 돼요. 공연 못 하는 거예요. 우와. 뭐 심지어 어떤 레이블에 들어갈 때도 보통 밴드가 지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레이블로 들어가는 게 좀 지원을 받아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앨범을 내거나 공연 일정을 잡아주고 그거를 지원을 받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어른분들이 아 쟤네 별로야 이러면은 알게 모르게 리스트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어느 나라나 있긴 있을 텐데 좀 노골적이죠. 야, 저 조그만 곳에서 그렇게 하면은 쓸 자리도 없어지는 건데? 예,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길거리로 내몰리는 거죠. 공연을 못하고, 그러니까 밴드계 노숙자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뭐 선후배가 어딨냐,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얘네 인제 시작했고, 우리 인제 꿈물이고, 이제 얘네 시대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이제 좀 더 서포트를 해주려는 마음씨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또 좋은 조언을 해주시죠.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자기 했던 실패가 아니라. 제가 친구가 공연을 했어요. 그 뒤풀이 자리에 갔는데 네. 어떤 분이 입장을 해요. 공연은 안 본 분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왔어요. 소식 듣고. 그러니까 어른분들이 일제히 일어서요. 그리고 허리 숙여 인사를 합니다. 대통령이라도 온 듯이. 아 국회의원 왔다. 듯이 막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이제 모르는 뉴비들은 젊은 애들은 뭐 통달아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밴드분한테 저분 뭐 누구신데 이렇게 다 인사하시냐고. 아 저요? 한 10년 전인가? 내가 같이 밴드 했던 형이야. 지금은? 밴드 그만둔 지 10년째. 근데 와서 이제 음악하는 애들한테 아 동생들 이래요. 헉.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친했던 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알 수 있고 이제 관계 맺음할 수 있는 거고 좋은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꾸 밴드를 안 한 지 10년째인데 이제 한창 음악을 하고 있는 친구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자꾸 뭐라 그래요. 니들 그래서는 안 돼. 자꾸 뭐라 그래요. 뭘 그래서는 안 되는데? 돈 달래? 아니요. 뭐 자꾸 혼내요. 공연도 안 봤으면서. 음악에 대해서 혼내는 건 거의 없어요. 뭘로요? 그냥 뭐 버릇없다. 너 뭐 인사를 고개만 까딱하냐. 너 아냐. 이렇게 말이 짧냐. 뭐 그런 얘기를 주로 하셨어요. 그때 술에 취해서인지 몰라도. 그걸 보고 이쪽에 이 나이 때는 답이 없구나. 40 넘으신 분들이랑 잘 안 친해요. 친해봐야 이제 한 30대 초중반? 나랑 나이 차 별로 안 나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치네요. 왜냐면은 한 40 가까이 되면은 좀 다급한 게 있나 봐요, 마음이. 왜냐면 내가 계속 음악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난 이 음악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음악을 했던 사람이라는 게 마음속에 굉장히 큰 페르소나로 자리 잡혀 있는 거죠. 그거예요. 내 인격이에요. 나는 밴드맨인데 이거를 이제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가정이 생기고 이제 생업에 충실하게 해야 되는 때, 그런 때가 오면은 이게 좀 다급해지나 봐요. 이 사람들이 나를 잊을까? 나 없이 이 바닥에 제대로 돌아갈까? 뭐래? 이거 무슨 군대에서 나 휴가 가면 돌아가는 줄 알아? 이거 아니야. 그래서 좀 음악이랑 좀 상관없어져도 지속적으로 얼굴 비추고 자꾸 오십니다. 뒤풀이 자리에. 어. 그러고 인사를 받아가요. 와, 그거를 즐기는구나. 불안감과 즐기는 게 공존하고 있겠네. 확인받고 싶은 거죠. 내가 어, 음악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겠네. 예. 근데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좀 와서 인제 시작을 했고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할 젊은 친구들에게 자꾸 그렇게 기를 죽이고 혼내고 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언행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궁금해진 게 생겼는데 그 자리에서 결제 누가 했어요? 결제는 각출이죠. 아! 그러면 뭐 계산한 자리에 뭐 있었겠어요. 술자리 중간에 왔는데 어떻게 진짜. 그냥 와서 한 번씩 돌면서 인사만 수금해 가는 거예요. 아, 뭐 인사만 수금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네. 그리고 승질 내고 주정 부리고. 와, 근데 결제 각출. 음. 야, 거기서 그 뭐 10년 된 사람 그 사람 말고 네. 다른 사람들도 어쨌든 그 갈굼 먹는 애들보다 네. 좀 오래된 경력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각출? 각출이죠. 우리 메탈 장르에 속한 분들은 네.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제가 왔던 건 그래요. 각출을 굉장히 소중하게 지켜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어떤 무리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무리에 속한 그런 분들이 술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아는 형이 갔어요. 한 사람이 불러서 앉아서 얘기를 좀 하다가 소주 한 잔 받고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약속 있어서 가야 된다고. 그 형을 붙잡아요. 10,000원 내고 가라고. 또 여기 앉아서 술 먹지 않았냐고. 어딜 씨발 먹튀를 하냐고. 각출이다 우리는 10,000원 내라 이럽니다. 그래서 들어서 10,000원을 주고 그쪽 배거리를 다시는 안 보고 있대요. 불러서 갔는데 불러서 갔는데 그 자리 리더가 그런 거예요.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그 형이 돈을 못 버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더러워서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 뭐 부양가족이 생겨서 그런지 점차 이제 뭐 돈 버는데 벅치는지 힘에 부치는지 손해 보는 걸 싫어하세요. 뭐 반대분들도 많아요. 동생들 막차 끊기면은 택시 타고 가라고 30,000원씩 쥐어주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친구가 택시비를 받아서 같이 얻어 타고 간 적도 있고 멋있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가 말하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소수죠. 결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뿌리 박혀있는 뿌리 깊은 나무죠. 늙어 죽은 나무 꼭 한 명씩 보여요. 어느 패거리를 가든지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싫어요. 좀 음악을 하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일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없으면은 뭐 집에서 뭐 혼자 사물에 이름을 붙여본다든가 예? 뭐 시를 지어볼 수도 있겠고 뭐 명상을 하든가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마음의 평화도 얻고 일석이조죠. 그 사람들은 그 뒤풀이 때 네. 관객이 없어요? 관객도 있어요. 관객도 있는데 그 관객들은 그 누군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나도 그때 뭐 한마디 들었던 것 같아요. 너 왜 인사 안 하냐? 이건 또 뭐야? 너 누구냐? 저 공연 보러 왔는데요. 돈 내고. 아 그러냐? 앞으로 공연 보러 많이 와라.
그래요. 존나 멋있었어요. 공연은 잘 안 봐요. 왜냐? 마음 아프거든. 나도 이거 좋아하는데 나 이제 못하는데 이제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생겼는데 음악하면은 얘네들 굶어야 돼. 좋아하지만 포기하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걸 잘 못 봐요. 마누라는 그러는 걸 알고 있을까? 그 마누라조차도 밴드 하면서 생겼을 확률이 커요. 네.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좀 나라에서 지원을 안 해주죠. 나라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뭐 페이만 뭐 밴드 하나에 1인당 10,000원씩이라도 좀 주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한 10회 정도 해봤던 입장으로서는 예. 10,000원씩 주기도 좀 뭐해. 네, 벅차죠. 아니 그게 벅찬 때가 훨씬 더 많지. 네. 근데 이익이 났다고 해도 예. 5만 원입니다. 이러기도 졸라 웃기잖아. 그렇게 주는 데가 있어요. 어딨어?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도 물론 주긴 줬지만 예. 밴드당 얼마씩 이렇게 좀 많지 않은 돈이지만 페이를 주는 데도 있어요. 내 기획 때 10만 원씩 줬던 적이 한 두세 번 있던 것 같아요. 뭐 괜찮네요. 밴드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10,000원씩 지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밴드한테 뭉뚱그려서 10만 원씩 주고 이러면은 보기 그렇게 안 나쁘잖아요. 그렇게 했지. 예. 노가다 한 거보다는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예. 그리고 밴드 입장에서도 그렇게 공동으로 받은 돈은 지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알아서 쓰죠. 술 먹고 깽판 치지 않고. 예, 부족한 장비를 사든 아니면 진짜 돈으로 얼마씩 나누든 10만 원으로 뭘 살 수 있어? 10만 원으로 페달 10만 원으로 10만 원 페달이 있다고? 뭐 찾아보면 싸구려 있겠지. 두탕 뛰든가 중국산 아니야? 뭐 드럼 스틱을 사든가 그래. 기타 줄을 사든가 피크를 사든가 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뭘 할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걸 가지고 이제 비용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얼마나 좋아요. 보기 좋아요. 그러면은 근데 안 좋아요. 참 이것도 좀 문제라고 보고 이분들이 원래 이렇게 치졸한 분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치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들도 뭔가 네. 자기들이 꼬꼬마 시절에 선배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때도 그런 핍박을 받고 컸을까? 그래서 그대로 학습 효과가 나타난 건가?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냥 현실이 워낙에 팍팍하니까 거기에서 계속 치이면서 그나마 좀 발악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좀 삭막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이해는 하겠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똑같이 실패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이 뭐 좀 기여가 안 되고 자기가 보기에 안 바뀐다, 이걸로 안 된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지 마요. 그걸 가르치려 그러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런 얘기하면 또 나 존나 욕먹을라나? 근데 안 되는 거 맞잖아. 안 돼요. 기존에 그러니까 인디 씬 전반이 그렇긴 한데 특히 메탈 쪽은 지금 같은 시스템 그대로 유지하면은 망해요. 그러니까 나날이 축소되고 있죠. 빅뱅이 역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점차로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오죽하면 관객도 줄고 밴드 자체도 신생 밴드가 점점 줄어들어요. 1년에 한두 팀 나올까 말까일걸? 그러니까 결성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공연을 하는 그런 밴드가 예전에는 많이 생겼는데 요즘은 없어요. 통틀어도 10손가락 안에 꼽힐 거예요. 메탈은. 그러니까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으면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뭐 무슨 일 있겠어요. 그냥 현상 유지죠. 잘해봐야. 그러니까 다 망해, 다 때려쳐. 그럼 뭐 있어요. 그냥 팬들이 아무도 안 한다, 그냥 나라도 해야겠다, 이거 한두 명씩 또 모이겠죠. 어떻게든 유지는 하고 싶으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그렇죠, 수준이, 그러니까 평균치가 하향되겠죠. 퀄리티가 여러 가지로 악순환입니다. 점차 후져져요. 다시금 우리나라 메탈 씬에 활기가 돌고 복작복작해졌으면 좋겠네요. 뭘 그런 시끄러운 음악을 자꾸 복작복작 하자 그래. 당신 이 방송은 왜 하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뭐 메탈 망하라고?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메탈은 산업이에요. 메탈 음악은 그 점을 간과하면은 망해요. 자꾸
이상을 부르짖으면 안 돼요. CD가 안 팔리고 티셔츠가 안 팔리면은 이게 유지가 안 돼. 어쩌라고. 공연을 밴드만 하는 게 아니잖아. 밴드끼리 모여서 뭐 공연 기획을 같이 합시다. 대관료를 얼마씩 냅시다. 그런 식으로 공연 기획을 만들어서 한 적도 옛날에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 없지. 예, 지금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속 불가능해요. 왜요? 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취미밖에 안 돼요. 그리고 취미를 하는 거는 피드백이 안 생기니까 이제 한계가 금방 와요. 아니 그러면 뭘 어떻게 모아? 예? 뭘 어떻게 모아? 어떻게 공연을 해? 전문가가 있어야죠. 전문가가 이 바닥에 어딨어.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전문가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생기면 되는데. 아예 그거는 좀 유치한 생각이야. 로또가 어느 날 된 사람이 와 진짜 막 클럽에 그 한 동의 클럽을 막 한 네. 두세 개를 갑자기 다 쓸어버리는 거야. 그지. 거기서 이제 밤낮으로 메탈 공연하고, 막 텔레비전에 메탈 나오고. 봐봐. 부자 사람이 나보고 불쌍하다고 내 손에 한 2억 쥐어주면은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그지? 열심히 해봐. 그래. 예. 하고 싶은 거 아유. 열심히 해봐 이걸로. 아우,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넉넉하게 넣었어. 예. 인생이 그렇게 편하면 좋겠죠. 안 그래요? 이게 돈이 계속 돌아야지. 돈이 돌고 사람이 계속 바뀌고 돌고 활발하게 움직여야지 이게 뭐가 됐는지 돼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정체돼 있다고 봐요. 뭐든지 간에. 힘들다. 암울하네요. 문화후진국에서 뭘 바래? 문화후진국일까요, 우리나라가? 문화후진국이지. 뭐 영화도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고. 아 영화도 저게 지금 대기업이 막 네. 투자 조합들의 규제를 많이 풀어줘서 지금 뭔가 좀 많이 나와서 그렇지. 파트너스, 유한회사 그건 뭐 그래서 나오는 산출물이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괜찮아지고 그래서 그렇지. 꽤 있는 스탭들 있죠, 스탭들. 네. 현역에 종사하는 그 밑단의 사람들,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처우가 개판이에요. 유지는 되잖아요. 해외 영화제에 계속 초청은 되고 김기덕 프랑스에서 평가 상당히 높고. 그럼 뭐해? 국내에서 지금 똥 취급받는데. 어쩝니까? 그거라도 하는 게 어디야? 우리나라 영화 역사 얼마나 됩니까? 영화 자체 역사가 100년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문화라고 할 만한 게 역사가 상당히 짧아요. 아 그렇네요. 네, 일제시대 독자적인 해방 문화가 후에나 이제 뭔가 나라가 돌아갔을 테니까. 일제시대라고 안 하고 강점기라 그러죠? 일제 강점기. 그래? 네. 그러니까 일본 거 아니면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네. 우리나라 문화는 거의 일본이 주도했고 이제 독립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남은 거는 그냥 가난과 굶주림, 그냥 메마른 황무지, 그리고 일본이 남긴 공장 몇 개 다 북한 쪽에 있었죠 거의. 그래서 처음 해방 직후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아득바득 이렇게 딛고 일어선 건데 그러면서 간과된 게 문화죠. 당장 바꾸는데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김구 아저씨는 물론 문화가 더 중요하다. 경제는 천천히 뭐 이런 입장이었다지만은 문화에 의한 통치를 주장했죠. 굉장히 로맨티스트였어요. 김구 아저씨는 다 좋은데 너무 이상주의자야. 뭐 어쩝니까? 하여튼 뭐 그까지 우리가 파고들 건 아니고 뭐 많은 역사가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고 이거요. 우리나라에 밴드 문화라는 것 자체도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돼요. 몇십 년 안 돼요. 뭐 옛날에 뭐 우리나라 뭐 3대 밴드 뭐 백두산, 뭐 신화위, 부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팝을 들어보세요. 명확한 차이가 납니다. 그분들이 음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대단히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내가 말하는 건 지지 기반이 다르다는 거죠. 해외 록스타들은 밥을 안 굶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해도 돼. 스타가 되면은 일단은. 근데 우리나라 봐요. 부활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왜 뿔뿔이 흩어져? 돈이 고르게 안 가요. 보컬한테만 가. 돈이 안 가는 거야? 인기가 안 가? 명성이 안 가는 거야? 다. 우리나라는 밴드 문화 자체가 없었어 그때. 그래가지고 백밴드인 거야 나머지 멤버는. 보컬은 가수인 거고 팬층도 그렇게 나뉘어. 그렇게 돼버리니까 무슨 작곡에 대한 어드밴티지도 없고 돈을 받을 때 그때는 또 저작권도 병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안 되죠. 선래가 밴드 음악을 해서 잘된 선래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상업적으로 CN블루 철저하게 기획된 자본의 결과죠. 컨셉이죠. 밴드라는 것 자체가. CN블루 노래를 CN블루가 안 쓰죠. 이에요. 우리나라 문화는 아직 유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영화가 작곡했다고. 몇 개 있어? 별로 관심 없어. 걔네가 표절을 하든 말든 나 안 들어. 내 취향 아니야. 이제 서기 시작한 애기한테 왜 이 속도로밖에 못 뛰냐고, 더 잘할 수 있지 않냐고 이렇게 다그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야, 한탄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점차 만들고 채워가야 할 부분이라는 거지. 우리가 모두 노력을 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누가 노력을 할까? 아니 그냥 뭐 음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노력을 해야죠. 내가 어제 PC방에 있을 때도 수많은 컴퓨터에서 들리는 거는 다 네. 멜론에서 돌아가고 있는 실시간 차트에 똑같은 곡들밖에 없었는데. 그 얘기를 굉장히 집요하게 하는데 그것도 문화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뭡니까? 남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걸 굉장히 신경 써요. 그래서 유행에 민감해요. 유행에도 민감한데 또 그것도 유형별로 나뉘기는 해요. 홍대병도 있고 뭐 이상한 남들 안 듣는 뭐 힙스터라 그러죠. 이런 분들이 비주류적인 걸로 자기를 또 이제 그럴듯하게 포장시키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것도 유행이에요. 하나의 남들이 듣는 노래 나도 들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많아요. 대중이에요. 왜 지금 개인 개성을 존중해주지 않아? 뭐 그렇게 속에서는 부들부들 하고 있으면서 네. 왜 밖으로는 그 지랄이지? 뭔 개소리예요. 교육과정 하나에서 예를 들어서 두발 규제 완화, 이거 우리나라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학교 많아요. 이거 강령기에 생긴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 두발 규제가. 대가리 깎아 이 새끼야. 그때 만든 건데 지금 반세기 이상 지났는데 이게 안 고쳐져요. 요거 하나 바꾸는데 50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음악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막 대중들은 수준이 낮다, 얘네들은 아이돌이면 그냥 따고 끝인가 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팝의 역사 자체가 몇십 년 안 돼요. 민주주의만 봐도 양키들은 그거 가지고 역사 굉장히 깊잖아요. 미국 역사 짧잖아요. 미국 말고요. 양키는 다 미국인인 줄 알아. 코쟁이들. 네. 예. 뭐 근데 이 얘기는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그냥 어쨌든 간에 팝의 역사를 보면은 미국 재즈부터 해가지고 블루스, 리듬앤블루스 막 많아요. 그래도 100년 넘어가요. 그 기반에 이제 또 클래식 음악이 버티고 있죠. 우리나라 팝은 국악 기반이 아니에요. 국악 기반으로 했으면 또 우리만의 어떤 독특하고 깊이 있는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안 됐던 이유는 이제 강점기 때 다 망하고 이제 일본에서 한창 개화기에 들여온 이런 신식 문물, 양키 음악, 어떡해. 요런 게 이제 술집에서 울려 퍼졌죠. 그런 식으로 대중문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의 어떤 팝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뭐 수준이 낮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애기한테 너 왜 씨바 한자 못 써?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 왜 이 글자를 몰라? 너 빠가냐? 대가리 빠가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이제 이 얘기는 경험이 적고 그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걸 뿐인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요? 한국 음악은 구려서 못 쓰겠어. 예. 이런 사람들한테는 네. 저희가 그렇게 긍정적인 이런 비주류 음악을 찾아 듣는 사람들이 예. 홍대 밴드 하는데 그 새끼들도 다 족밥이다.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활동을 하는 그 나라로 이민을 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장르나 음악의 팬으로서 기본적인 인식이 없는 거야. 자기가 비주류 음악을 좋아해. 예를 들어서 메탈이든 재즈든 막 이런 걸 좋아해. 그 CD 하나 사요. 그럼 그 산업 기반에 10,000원 던지는 거예요. 적선을 하는 거야. 내가 낸 만화만큼 이게 더 성장을 하겠지. 근데 그게 하기 싫다 이거야. 우리나라 가요는 들어봤나 모르겠네. 의외로 좋은 노래 많아요. 나도 한국 노래 좋아하는 거 별로 없는데 옛날에 7, 80년대부터 해갖고 뭐 김현식이나 들국화 이런 거 좋아합니다. 가끔 들어요. 뭐 비 올 때 들으면 굉장히 슬퍼요. 부활도 좋은 거 많고. 그 안에서 자기가 안 듣고 선입견이 생기는 거지. 외국 장장맨. 그런 인간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인간들은 아무런 대책도 제시를 못해요. 그냥 불평만 하는 인간들이야.
자기가 뭐 CD 한 장을 안 사요. 이런 인간들이 꼭 그냥 우리나라 노래는 듣더라도 다운받아 들을걸? 뭐 뭘 바랍니까? 이런 인간들한테. 차라리 그냥 엑소 짱짱맨만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실신하는 빠순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 빠순이들 올림픽 공원에 쓰레기 졸라 많이 버려갖고 내 낙원이 없어지잖아요. 예, 어린 애기들. 들 줄 서 있는 그대로 있더만. 네, 맞아야 돼요. 씨부. 근데 뭐 걔들만 욕할 건 아니에요. 걔들도 보고 배웠으니까 보고 그대로 하는 배웠어. 거죠. 아니 뭐 배운 게 있으니까 따라 하는 거지. 서른 처먹은 내가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지 못한 내 탓이구나. 예, 모두에게 조금씩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희한하게 홍대역 앞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 담배 꽁쳐버리면은 귀신같이 보고서 이제 공익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벌금 물어요. 거기서는 또 이렇게 안 버려요. 왜냐? 그 아저씨들이 없어도 거기는 항상 그래서 깨끗해요. 완전 깔끔하고 깨끗한데 똥을 못 싸요. 완전 개판이야. 막 이렇게 먼지가 막 쌓여있고 쓰레기가 막 버려져 있고 요런 데는 좀 어두우면 들어가서 똥을 싸요. 사람들이. 요런 이치예요. 똥 같은 얘기하고 있어. 아유, 들어봐요. 할렘가에 미국에 하도 범죄율이 높아가지고 뉴욕시장이 아 씨발 그러면은 여기에 깨진 창문들을 다 수리하고 여기 이 거리를 완전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하자. 이러니까 뭐 시민들은 아 씨발 세금 가지고 뭐해 개뻘짓을 하냐 범죄를 낮추라니까 반대가 막 있어요. 강행을 합니다. 도로가 깔끔해지니까 범죄율이 낮아져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거든. 이걸 또 어디서 봤어? 어디서 주워들었어? 이건 유명한 얘기예요. 깨진 창문 뭐 이런 거 범죄율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어디였지?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거는 분위기를 환기를 시키고 계속 재인식을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상기시키고 다 같이 점차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힘들지. 유리 갈듯이 이렇게 사람들을 싹 다 바꿀 수는 없잖아. 이 사람들이 미개하다고 해서 이제 누구 말 맞다나 아유 어쩜 저렇게 미개한지 몰라. 진화가 덜 됐어. 막 이러면은 이 사람들을 바다에다 갖다 버리고 다시 시민의식이 한껏 고양된 새로운 사람들을 채워넣을 수가 없다고. 같이 성장을 해야 돼요. 홍대든 뭐 음악 씬이든 뭐 마찬가지예요. 대중음악이든 아티스트와 그 공급업자, 유통업자와 뭐 관객들, 소비자들 같이 성장을 해야 돼요. 이제 결론은 어느 쪽에서든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인식을 하고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모든 큰 변화는 작은 하나의 변화로부터. 예, 이 판을 욕하고 싶으면은 이 판에 껴서 내가 뭘 했나 이걸 생각해보라는 거지. 내가 돈 한 푼 여기다가 보탰나. 밴드맨들 까다가 갑자기 또 언제나 그랬듯이 3,000%로 빠졌어요. 새벽 3시고 이제 관객을 깨야 되는데 배가 아프고 피곤하고 혀가 막 말려요. 뭐가 피곤해서. 말려? 빨리 해! 네, 내일 아침에 할까? 이따가 좀 자고서. 내일 당신도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 자. 이래야 돼! 자고 일어나서 하세요. 봐봐, 고시생들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이거예요. 잠을 줄이거나 잠자는 시간을 뒤로 미루고 늦게까지 공부를 해요. 고시 패스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해요. 잠을 줄이거나 미루지 말고 일단 집에 오면은 잠부터 자. 일찍 일어나서 그걸 하라 이거야. 당신은 근데 안 그러잖아. 지금 새벽 3시가 일찍 자는 거냐? 아니 주말이잖여. 당신은 근데 왜 고시 패스 못했어요? 아니 개새끼야! 봐봐. 나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일하는 거고 당신은 평일에도 일하고 주말에는 더 일하잖아요. 그렇죠. 박쥐 같은 인간아. 그러니까 당신이 굉장히 야한 거예요. 주 활동 시간이 밤이고 이제 해가 뜨고 세상이 밝아질 즈음이면 아 나의 역할은 끝났다 이러고 잠이 드는 거죠. 뭐래요? 우리나라의 퇴폐 향락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소비자층 중에 하나죠. 이런 분들이. 진짜 퇴폐 향락을 뭐 시켜나 주고 그런 소리 했으면 진짜 내가 가만히라도 있겠다. 아 이게 무슨 뭐 중국집이요 뭐 시키면 오게. 뭐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뭘요? 내가 뭐 어디 데려가도 당신은 만족하지 못할걸.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아니, 이 가격에 이럴 거면은 차라리 어딜 가면은 훨씬 더 훌륭해 막 이런 식으로 당신이 리드하겠지. 어디를 간다는 거지? 중국집을 말하는 건가? 아니 뭐 음식이든 뭐가 됐든 저는 노래방밖에 몰라요. 노는 거면은 이제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한껏 노래를 부르고 이제 집에 와서 자죠. 우리나라는 놀 게 별로 없으니까. 제가 아는 유흥과 향락은 요 정도입니다. 뭐래요?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뭘 들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유흥 장소는 그런 데밖에 없고 이제 뭐 집에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거를 추구할 수 있죠. 쾌감과 예, 어떤 카타르시스, 어떤 짜릿함 또는 뭐 공포와 애타는 간질간질한 그런 거를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으면 더 좋죠. 어딜 간지럽히려고. 어떤 낯설지만 안락한 또 오른손으로 잡았을 때 이 편안함, 익숙함 마치 고향집에 돌아온 듯한 그런 아주 따뜻한 기분이 들어요. 여기까지 밴드맨들과 더불어서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우리 이제 저물어가는 늙은 변태 물뱀장어와 나이 처먹고 한 것도 없고 앞으로도 뭐 계속 찌질하게 살 것 같은 그런 백수 직보 둘이서 겁나 한탄을 했어요. 왜 이러냐? 우리 오늘은 메탈 너가 좋아하는데. 산으로 갔잖아. 그건 내가 피곤해서 그래요. 뭐 맨날 뭐 하면 피곤하다. 잠을 못 자 요즘. 뭐 한다. 5시간 이상을 못 자. 자꾸 왜 안 깨운다, 자? 나를. 왜 안 자? 왜? 뭐 자꾸 해야 된대. 약속 생기고 막. 뭐 남자 새끼 놀이공원 처음 간다고 따라가고 예. 그런 짓거리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동생 챙겨주는 거지 뭐. 당신에게 친구가 원래 어딨어? 스스로를 잘 생각하라고. 일단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나고 나의 가장 좋은 애인도 나고. 왜 딴 사람들 만나고 다녀? 외로우니까.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요. 저는 성격이 좀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은 또 어느 정도 기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게 안 고쳐지면 끊어요. 왜냐? 같이 있으면 속 터지니까. 자꾸 나한테 피해를 주려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끊어요, 인연을. 그래서 소수 정예만 친구를 남겨놓죠. 진짜요? 네. 나도 그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뭐 나한테 피해주고 짜증나게 하고 그러면 안 봐요. 우와, 뭐 친구다. 나의 마음을 상처주고 안 만납니다. 일단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혼자 사니까 밥도 몇 끼 해야 되고 빨래도 돌리고 그러다 보면 하루 다 가요. 자취가 당신은 모르죠. 남자 혼자 살면서 나도 자취해봤어요. 남자 혼자 살면서 집에 쓰레기가 안 쌓이고 악취가 안 나고 벌레가 안 꼬이고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쵸. 정말 힘들죠. 현상 유지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립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적잖아. 헐벗은 천사들이 막 빵빠레 보면서 웰컴 투 섹시월드 막 이러면서 천사라면 사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겁나 떠들었어요. 오늘도 별 소득 없이. 우리가 이런다고 뭐가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신들이었어. 하지만 뭐 조금이라도 편집을 잘해서 약간이나마 재미가 생기고 또 이제 막 뭐 몇 분이나마 듣고서 생각을 다시금 고민을 해주시고 이러면은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가끔씩은 왼손과 또는 오른손과 또는 양손으로 다시금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제 좆잡고 반성하러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빠이.